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전화기 잡으시고요. 변론 대결 펼쳐준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나오셨어요. 손 변호사님. 네. 아니 가을 타는 편이세요? 타요? 가을 좋죠. 네, 가을 좋습니다. 네, 기분도 가을, 좋고. 예. 그렇죠. 그 은행 열매 구이 뭐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안주로. 술은 잘 못 먹지만 안주로. 꼬치에 쫙 끼워가지고 기름 살살 하고 소금 싹 쳐가지고 구워 먹는 거. 네, 아침 시간에. 이거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실은 그 은행 구이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거리 걸을 때마다 뭔가 굉장한 충동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거리에 은행 열매가 가는 족족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아세요? 서울에 가로수 중에 70%가 다 은행이랍니다. 그렇게 많아요. 가로수 은행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열매도 많이 발견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주워가면은 절도라고 네.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놀랍게도 네,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절도죄라는 게 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오면은 뺏어오면은 절도죄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은행 열매를 따지기 위해서는 은행 나무부터 따져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은행 나무가 가로수가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소유냐? 네. 이게 보면은 그 해당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거는 이제 각 구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 등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제 그 각 구가 소유하고 구청 소유예요. 네, 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나무가 구의 소유니까 은행 열매도 구 소유 아니냐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천연 과실, 즉 이제 나무의 열매라든지 아니면 어미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송아지라든지 어미돼지가 있으면은 또 어미돼지. 새끼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법률 용어로 볼 때 천연 과실이라고 하는데 천연 과실. 네, 이런 천연 과실은 분리할 때에 원래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속하고요. 그게 바로 그 나무의 소유자, 어미돼지의 소유자, 어미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 구의 소유가 되고. 다른 사람 구의 소유인 그런 은행 열매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 떨어져 있는 은행 그거 한 두세 개 집어간다고 절도죄로 잡아간다는 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용인되는 거고 범죄로 볼 수 없는 수준 아니냐? 라는 그런 논의가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떨어져 있는 거를 주워갔다고 해서 절도죄 또는 뭐 이제 떼굴떼굴 굴러간 거를 주워갔다고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싶을 정도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가져간 거 아니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면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그게 3명이 함께 조를 짜서 도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이제 털어갔는데요. 이제 그 막대기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막대기 길이가 그냥 우연히 주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죠. 만들어서 3m가 넘는 긴 막대기를 이용했고요. 이거는 정말 기획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계획적인 3m 작대기를 준비를 해서. 이건 정말 그 은행을 가져가서 정말 재물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따간 것도 20kg들이 자루에 담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자루도 준비하고 작대기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3명이 함께. 네. 이 정도는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의 조경 담당자도 이 문제로 이제 질문을 받고 뭐 떨어진 은행 주워가는 것 정도는 뭐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무에 달린 걸 따려고 이제 뭐 시도하거나 그러다가 나무까지 부러뜨리고 나무 훼손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거군요. 사실은 이제 몇 번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청취자들한테. 제가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은행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저 은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절도죄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됩니까? 그럼 한 10개 정도 한 손 가득 담아가는 거 정도는 사회적 통념에 허용된다. 제 통념엔 적어도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20개까지도 양손에 담아갈 정도면 된다. 네, 손 큰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뭔가 계획적으로 이걸 싹쓸이해 가서 뭔가 팔아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요.
2458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러면 밤나무의 밤, 감나무의 감, 요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고요. 또 이제 그 밤나무, 감나무가 가로수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르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요? 사유지에 있는 그런 사유지 소유자가 가지는 그런 소유하는 밤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구가 아니라 그 해당 그 밤나무에 열린 밤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하는 주인, 그 사람의 그런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오히려 그 구소유의 그런 은행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좁지만 사유지에 있는 산에 가서 다른 사람 소유의 그런 그 밤나무를 밤을 털어갔다, 아니면 따갔다, 주워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처벌의 그런 수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정근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차피 그 은행 떨어지는 거 치우기도 힘들고 냄새도 지독한데, 네, 이거 사실이거든요. 밟으면 신발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냄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이거 차라리 은행 마음껏 따가도록 좀 장려할 필요는 없느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한다면은, 그게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안 되겠죠. 아파트 화단에 감나무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박고은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누가 소유입니까? 아파트 화단은? 아파트 화단의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구성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부인이 와서 따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절도죄가 되겠고요. 외부인이면? 아니면 또 아파트 주민이면? 공유자 중에 한 명이라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범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사회 통념상 과연 범죄를 보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점에서는 의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모든 일이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일도 참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일이죠. 청취자 이정희님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얘기예요. 여름에 시골에 갔다가 수박서리 같은 거 예전에는 낭만으로 많이 했는데 이 경우는 그럼 분명한 절도냐? 절도죠. 수박서리 무슨 서리해오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절도고요. 이건 절도입니까? 확실합니까? 또 여러 명이 같이 했을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글쎄요. 예전의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분은요. 남철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 노원구에서는 은행 마음껏 주워가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근데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괜찮죠. 그럼 왜냐하면은 은행의 소유자가 구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가 처분권을 준 거거든요.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워가도 그 취지에 따라 주워가도 형사적인 그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은행 얘기를 이렇게 은행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각종 열매 얘기를 하는 동안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제 주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벌써부터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 회사에서 벌어진 퇴직과 관련된 사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죠. 회사에 만류를 뿌리치고 회사가 막 잡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해버린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정당한가?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일인가? 부당한 일인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회사가 막 너 명예퇴직하면 안 돼라고 잡는 직원이 굳이 나는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반 퇴직금이 아니라 특별 명예퇴직금. 훨씬 금액이 많죠.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9천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명퇴에 대한 그런 명예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않아도 된다. 노 변호사님.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의 태도는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명퇴를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퇴직금, 특별퇴직금은 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아직도 은행 문자 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은행 문자 말고 여러분 이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만류하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명예퇴직을 굳이 하겠다고 하고 나간 회사 직원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회사 정당. 아니다. 이 경우도 일반 퇴직금 말고 명예퇴직금 줘야 한다 생각하면 부당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부당하다 생각하시면은 노변. 정당한 회사의 조치다 생각하시면 손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 경우에도 1억 9천 명예퇴직금을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그 사건이 이제 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명예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제 저와 같은 입장이었고, 그러다가 2심과 3심에서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회사에서는 그동안 그 사규상 명퇴를 못 시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예. 징계나 범죄 처벌인 경우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의 없이 명퇴를 해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에게 못하게 해준 것은 기본적으로 너 일 잘하는데 왜 우리 회사 그만두려고 하느냐. 괘씸하다. 이런 시각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이것도 차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명백한 차별이고요. 차별이다. 네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뭐 너는 성과가 좋으니까 나가면 안 돼. 넌 우리 회사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지금 붙잡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다가 조금 성과가 떨어지면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명백한 차별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도 명예퇴직은 명예퇴직 아니냐. 손 변호사님. 명예퇴직의 대상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에서는 그 회사의 그 취업 규칙이나 관련 규정상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게 차별이라기보다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해보면은 결국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니까 명예퇴직도 못한다.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무조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무슨 가치가 있을 때는 회사에서 막 붙잡으면서 명예퇴직도 못하게 하고 내가 조금 약간 힘 떨어지고 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 빨리 나가라라고 해고해버리고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고 사람을 도대체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기업 문화가 그대로 정말 취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취자 김미희님은요. 만류를 했는데도 그만두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너는 명예퇴직 신청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데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일반 퇴직금으로 족하다. 그것은 일반 퇴직이다라고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3696님도 시기적으로 명퇴 시기와 겹쳤을 뿐이지 본인 의지로 나간 거기 때문에 역시 일반 퇴직금만 주는 게 맞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박웃음님은 그 회사에 지금까지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할 자유조차 없다고 생각하느냐? 명예퇴직금 당연히 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들어오거든요. 손 변호사님, 네. 그 회사에 지금까지 기여한 게 있는데 명예퇴직할 자유도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여한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 또 기여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명예퇴직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희망퇴직, 뭐 준정년 특별퇴직,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회사에서 그 합법적으로 이제 그 해고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더 줄 테니 나가주십시오.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라는 그런 제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계약이라는 게 애초에 처음 입사할 때 고용 계약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징계해고나 뭐 정리해고 이런 거 말고는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근로계약을 이제 그 단절시키는 건데 이 명예퇴직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겠습니다. 뭐 신청할 사람 명예퇴직 이번에 받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그 회사에서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명예퇴직 하겠다고 그 회사에 말을 하고 그 회사가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다. 이것도 명예퇴직도 일종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원이요. 상시적으로 명예퇴직을 받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15년 넘게 일하고 40을 넘긴 이제 사원이에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회사에. 근데 일을 정말 잘하고 회사에선 전혀 내보내고 싶지 않은 사원이 그리고 나가면 분명히 경쟁사로 이직할 게 100% 분명한 사원인데 이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거죠. 나가지 말아라 설득을 했지만 저는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당신은 명퇴 안 돼. 일반 퇴직금만 처리. 이러자 소송을 건 겁니다. 그 직원이. 조금 특수한 경우 굉장히 일 잘하고
이직이 사실상 논의가 되고 있는 다른 회사로의 스카웃이 이런 경우였다고 해요. 노 변호사님,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갈 게 분명해 보여도 명퇴금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다 이 회사에는 동종업종 혹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은행이든 뭐 증권회사든 다른 회사로 사실 이직이 되게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옮겨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그런 풍토도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스카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명퇴 조건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퇴에 명확한 규정도 없는 것이고 명퇴 예외 사유를 둔 규정도 없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논리가 인정이 된다면요. 회사맘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명예퇴직으로. 그럼 명예퇴직금 주기 싫으면 당신 일 잘하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지 그만두지 말라고 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회사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회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자의라던가 회사의 마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명예퇴직할 권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회사의 규정에도 다른 회사로 이직될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이 뭔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손 변호사님이 이제 회사하고의 계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 맞아요. 그러면은 그 규칙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 사람이 명예퇴직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됐네를 봐야 되는 거지. 아직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혹은 다른 회사로 갈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못 가게 하는 수단으로 명예퇴직금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100% 스카웃이었고 그만두자마자 실제로 갔습니다. 거의 그렇죠. 이야기가 이 회사에 있을 때 몸담고 있을 때 이미 스카웃이 결정됐다라는 걸 심증은 확실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증은 없지만 손 변호사님.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이 사람의 그 명퇴를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회사 측이 맞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 일단 뭐 딱 이 사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더라도 명예퇴직과 일반 퇴직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는 거 당연히 막지 않습니다. 퇴사하면 되거든요. 그건 막지 않는다. 막을 권리가 없다 회사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일 잘하고 정말 뺏기기 싫은 인자가 나가는데 그거를 정말 돈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다른 경쟁사 가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특별히 더 우대를 해줄 의무는 없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그런 그 회사의 다른 구성원 또는 그 회사의 그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등 관련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반 퇴직과 나누어서 정말 일반 퇴직과 헷갈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명퇴는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그 규정도 있습니다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양측이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줄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상한 게요. 우리가 이제 퇴직이나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정년퇴직 같은 게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55세에 정년퇴직하는 회사도 있고 60세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해고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명퇴라고 하는 달콤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당근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퇴직금의 개념 내지는 위로금의 개념 내지는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된 개념이어서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퇴직금에서 주는 것을 나누어서 주는 형식으로 사실은 부과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상황에서도 과연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지금 1심, 2심 판결까지 났죠. 대법원까지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누가 이겼어요? 대법원에서는 손 변호사님이 이겼었어요. 회사가 이겼어요. 이거 회사가 이긴 케이스랍니다.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마지막 문자 주고 계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로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5791님은 노동자는 회사가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을 땐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명퇴 신청이란 게 분명히 있는 거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스카웃이 되든 말든 신청한 사람은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면에 6781님은 명예퇴직이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 잘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명예퇴직 신청해버리면 그 회사는 무너지는 거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그 직원을 붙잡지 못한 거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못 잡았겠죠. 그러면 더 잘해서 잡아라. 예, 정말 원한다면 그 사람을 뭔가 더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네요. 8805님은 대부분 회사나 기관의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일 잘했건 못했건 신청하면 줘야죠. 이런 분이 계세요. 반면에 6400님은 아니 본인이 원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데 스카웃 되는데 웬 명퇴금? 이렇게 반대하는 분의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집계됐습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예. 저는 사실은 좀 한쪽으로 확 쏠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왔군요. 자, 회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퇴직하는 일 잘하는 직원. 이 직원의 경우 명예퇴직금 대신 일반 퇴직금만 지급한 회사. 정당한가 부당한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56대 44로 부당하다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변이 선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는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끼리 이제 우리 저 팀원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지금 사장님보다는 직원들이 많다. 압도적으로 많으시죠.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저 노변이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했는데 이기긴 이기셨는데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법원의 논리 같은 것들이 되게 탄탄했고 또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당연히 안 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이 사건. 어쨌든 대법원은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만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 갖도록 하고요. 특히나 지금 명예퇴직 제도가 있으면 좋은 회사, 큰 회사거든요. 이런 제도가 없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박탈감을 가질까 봐 좀 걱정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